지난 2년 동안 코스피 50% 올랐어요. 지수. 맞습니다. 코스닥 55% 올랐어요. 네. 우리 수익률은 1.9%예요.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. 안녕하세요. 시청자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얘기 그리고 가장 필요한 얘기를 증시 대가분들을 모시고 가장 편안하고 재밌고 쉽게 전달해지는 경제 이지백 사회를 맡은 이재현입니다.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제 양옆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시는 대가 두 분, 인포스닥 데일리의 기업 정책 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호 원장님,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인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다. 네, 덕분에. 근데 저번 때 우리 회식하고서 집에 잘 돌아가셨고요. 네, 잘 들어갔는데 제가 만취하셨죠? 뼈저리게 느꼈죠. 네. 역시 우리 최영호 원장님의 내공을 따라가기는 힘들구나. 네, 아주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은 이제 앉아 있어야 아예 되겠다. 두 병을 아예 네. 앞쪽으로 놓고요. 그래서 오늘은 딱 두 병만 네. 준비했습니다. 알아서 따라 드십시오. 대가가 저 머리가 그대는 거 아니에요? 큰 집입니다. 큰 대가. 거. 예. 대가죠. 네, 예. 그래서 오늘 딱 두 병 김민수 대표님과 저하고 반 병씩 드시면 될것 아닙니다. 같아요. 저희 하지 마세요. 요만큼. 예, 전 무슨 요만큼. 소리야? 다 내 거지 이거는. 그럼 뭐 한 잔씩 일단은 따라서. 예, 예. 제가 오늘은 뭐 아유, 한번 네. 돌리겠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. 예, 아유, 감사합니다, 원장님. 벌써 한 병은 드신 거죠? 이미. 아이고, 예, 예. 네. 제가는 맞아요. 지난주에 3병이었죠. 그렇죠. 예. 저희 출연자분 중에 좀 늦게 오신 분이 있었고 기다리느라고 우리가 또. 어제 타겠습니다. 네. 지난 한 주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극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한 주간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렇게 뭐 약세장에서는 워낙 랠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세장 랠리라고 그래서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반등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고요. 특히 이제 1분기 뭐 경제 성장률 나온 다음에 바이든이 특별 성명까지 냈었거든요. 이거 제가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나간 거다 뭐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뭐 딱 증명을 하듯이 이제 소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4개월 연속 지금 뭐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이 미국이 이제 뭐 보니까 거짓말은 안 하네. 사실 되는구나. 제롬 파월한테 많이 당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제롬 파월 코가 이만큼 나와서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할 때마다 여기 코가 켜지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면이지만 이거는 뭐 지속적인 것보다는 이런 약세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랠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 보면서 거의 그럴 겁니다. 이제 뭐 호재가 있다고 반응한 것도 아니고 일단 고점 대비해서 한 뭐 27% 30%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는 악재가 뭐 좀 바뀐 것도 없죠. 그런 상황 쪽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은 나올 텐데 근데 그렇다고 또 어느 정도 또 반등하게 되면 뭐 좋아진 거 있어? 그러면서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는. 그래서 저점에서 변동성도 커지는 장세 이렇게 해석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 같죠.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닥이니까 주식도 올인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올라올 때 거기서 또 멈췄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또 매수가 근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 만만치 않은 장세인데 혹시나 그래도 좀 시장을 계속 보신다 그러면은 쥐락펴락도 하셔야겠죠. 네, 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좀 정리했다가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새 예. 이 주식 용어 언어 중에 에반꿀이라고 있어요. 그게 뭐죠? 애널리스트 반대로만 가면 꿀장이라고. 이런 애널리스트 안 맞아요. 예. 집에 책 많으시죠? 경제 주식에 관한 거. 예. 저는 지난주에 다 팔았다니까. 중고나라에다가 다 당근 뭐 이런 데도 다 팔았어요. 그러시군요. 맞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요새는 에반 꿀장이다. 애널리스트 반대로만 하면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. 참고하십시오. 그 회차의 첫 번째 주제가 네. 사실 이제 코스피가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장이 이제 1월부터 하락할 때 우리는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고 이게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코스피 PER이 12배가 되지 않는다. 11배밖에 안 된다. 코스피 200만 놓고 보니까 10배가 되지 않더라. 9.8배더라. 외국인들 이 정도 되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팬데믹 이후에 막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연기금이 이제 중간에 돌아서면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. 그때 연기금이 이제 코스피 PER 기준으로 12배가 넘어가면 판다.
이제 역으로 12배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저평가됐고 외국인 과연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팔 거냐라는 부분인데 요걸 가지고 사실 주주들 상황도 좀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우리가 요걸 냉정하게 어떻게 우리 투자가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 를 이제 첫 번째 고민해 보려고 하거든요. 아니,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요. 자,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시총의 우리나라 2%밖에 안 되잖아요. 이제 뭐 자기네가 60% 적은 거예요. 그 한국에다가 뭐 애정을 쏟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. 그럼 뭐 신흥국이라는 뭐 전체 캐다고리로 들어가지.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 없이 우리가 이걸 치고 나가려면 힘드니까 사실 우리가 이쁘게 그다음에 우리가 뭐 또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보여야지만 우리한테 말이라도 한번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 장이 튼튼해질 때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지난 2년간 그럼 국내 주식장하고 해외 주식장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? 해외겠죠 당연히. 똑같더라고요. 똑같습니까? 1.9%, 1.9%.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, 그러면. 그게 아마 이제 팬데믹 때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글로벌 1, 2위 그렇죠. 상승률이었잖아요. 예. 네. 초기에는 그랬습니다. 그 영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낙폭은 굉장히 큰데 상승도 그만큼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PER, PBR 따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. 수익률 따지면은 우리 이제 국내 투자자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고요. 네. 지금까지 뭐 2년 지난 2년 동안 다 뭐 투자를 하신 걸 총액을 따져보면 한 210조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다면 개미 투자자들 이제 이뭐 자금 동원 능력은 한계치에 와 있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장을 사라 미국장을 사라보다는 종목 위주로 뭐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갖고 있는 거 잘 관리해라. 지금은 뭐 그렇게 좀 뭐 네. 할 수 있습니까? 뭐 근데 이제 뭐 혹자들은 그런데 대한민국 시총이 뭐 따지면 세계 10위라는 거예요. 8위에서 14위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비율로 따지면 2% 정도 되거든요. 그렇죠. 2% 조금 아니 1.98% 뭐 이러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가 지금 뭐 복닥복닥 하는데 또 나머지 98%에 상당하는 이런 투자 기회를 어떻게 노려야 되느냐. 야, 이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.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코스피 시장이 재평가될 때 뭐 지정학적 과거에 우리가 흔히 했던 얘기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, 뭐 삼성전자 디스카운트는 어쩔 수 없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유혹에 상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그 팬데믹 때 사실 코스피, 코스닥, 나스닥, 대만의 각권이 글로벌 1, 2, 3, 4였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네.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네. 항상 요즘 이제 비교되는 게 대만 각권인과 비교가 요즘 굉장히 많이 그렇죠. 있잖아요. 네.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면 우리가 대만이 뭐 더 엄중하지 않느냐. 이것도 네. 기술주가 뭐 유동성이 꺼져서 기술주가 폭락한다? 그럼 대만이 더 많지 않느냐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. 사실 이제 그런 데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는데 사실 대만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이 주가의 이 가격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이세요, 대표님은? 대만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비교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비교를 하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수치화입니다. 그렇죠. 아니, 뭐 무슨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하락했고 뭐 대만에는 TSMC가 있으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있다. 뭐 이런 논리로 가지고 막 비교를 하는데 그렇죠. 이게 단순하게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대만의 처한 현실이나 뭐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나 뭐 다 일단 다를 것 같고요. 게다가 대만 같은 경우는 워낙 IT 부품 또 반도체 쪽에 시스템 쪽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득을 본 경향이 많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대만도 팔고 나가죠. 지금 같은 경우도. 근데 팔고 나가는데 이 TSMC 같은 경우 벌써 1분기 실적 발표한 것도 좋았고 2분기도 적어도 최소 5% 이상씩 다 제품 가격 올린다고 그러죠. 예. 그러면 거기서 실적도 더 좋을 텐데 요즘 TSMC 주가 보면은 영 힘을 못 씁니다. 꼭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보다 더 약해요. 더 네. 네. 많이 떨어졌어요. 네.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보면은 차라리 그래도 삼성전자가 낫네.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맞아요. 없는 상황들이죠.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단순 비교는 좀 어떤 말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신흥국 입장으로 봤었을 때 나오는 현상은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외국인도 이제 자기네 시장 돌리는 거 보고 확인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신흥국 이제 우리 됐으니까 신흥국도 좀 봐야지 이렇게 나올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단계죠. 네.
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니까 유성룡 장군이 임진왜란 때 뭐 7년간 전쟁의 그 어떤 원인과 이 뭐 전황 이거를 기록한 게 징비록 아닙니까? 네. 징비록을 쓰는 기분으로 오늘 이걸 하자 그러면 네. 지난 2년 동안 코스피 50% 올랐어요. 지수. 맞습니다. 코스닥 55% 올랐어요. 네. 우리 수익률은 1.9%예요. 왜 그러냐 이거예요. 지금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나라 투자장은 존버하는 게 맞는 건지 장기 투자 어렵죠. 왜 자꾸만 이렇게 갈아타고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 하는 게 맞는 건지.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GDP와 이제 시총 간의 관계는 법비 지수라고 네. 많이 하시지만 제가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네. 시총 세계 비중하고 GDP 세계 비중하고를 나눈 거예요. 그래서 이 YO 지수라 그래서 지표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거의 1위예요. 근데 중국은 0.4예요. 근데 미국은 2.5예요. 그럼 미국이 굉장히 과평가돼 있는 거예요. 네. 세계 전체의 25%밖에 GDP를 안 하면서 시총은 60%를 갖고 있거든요.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큰 바람이 불면은 흔들릴 때고 1대1이면 이게 사실은 단단한 거거든요. 그래서 법비 지수도 75% 이상 되면 뭐 과대평가한다 그러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뭐 왜 수익이 안 나고 저평가 안 나오는데 결국은 수익률이잖아요. 그렇죠. 투자자 여러분들도 반성하셔야 될 게 많다 이거죠. 반성은 매일 합니다. 잘못 투자하는 거죠. 방송을 하는데 행동이 안 나가는 거 아닐까? 네. 그러니까 애반꿀이에요. 애반꿀. 애널리스트 반대로만 하시면 꿀이 철철 흐르시는데 일단 뭐 원인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와 이제 뜨니까 좀 뒤늦게 들어오신 점 있죠. 최고점 다 지난 다음에 들어오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월 기준으로만 하면은 지금 수익률 1.8%지만 작년 1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수익률 마이너스 19%거든요. 그렇죠. 이럴 때 많이 들어왔죠. 네,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뭐 진짜 문화장이었잖아요. 누구나 나눠 먹는 장이었고 네. 지금은 오르면 빠지는 오빠장이고. 우리 원장님이 너무 축약을 잘 하셔가지고 따라가는 게 힘겨워요. 단어 선택이 네. 예 완전히 아니,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보시고 투자하는 패턴도 우리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자기들이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잖아요.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, 뭐 애널리스트 종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만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우리가 징비록을 쓰는 기분으로 지난 2년간을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.